성공이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학원만세TV 미스터 몬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연결고리가 있죠. 우선은 학원에 대한 출발은 원장이다 라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 영상, 그리고 네, 그 학원에 대한 출발은 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학원 운영 법칙 중에 우선은 시스템 법칙 1법칙 네, 영상이고, 지금 이 영상은 네,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운영 법칙 중에서 네, 제 2법칙이죠. 실행력의 법칙입니다. 자, 실행력의 법칙, 뭐 느낌적으로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네, 그걸로 영상 끝낼까요? 네, 보통은 이렇잖아요. 그거 나도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그런 의견도 있었어. 그런 의견 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옛날에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럴 때 어떤 이 얘기를 누군가 타인한테 들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원장님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나 보구나 라는 그 부분들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한두 번 또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다 라고 해서 그분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만큼 실행력이다 라는 부분들은 네, 정말 중요하죠. 진짜로 해보는 것, 이 말이죠. 네, 진짜로 해보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결국은 제2법칙 실행력의 법칙인데, 제가 또 그렇잖아요. 매번 얘기를 할 때 정의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행력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스터 몬스터가 생각하는 실행력은 이렇습니다. 디테일한 불광불급. 자, 서브 주제로 숏 프로젝트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게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이다 라는 것은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구호만 외치면서 그냥 몰려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실행하기는 했죠. 그런데 막 몰려간다 라는 것은 그건 애매하죠. 자, 디테일이다 라는 부분은 실행을 할 때 내가 어떤 구획안에 어떤 행동을 할 거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네,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행동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거고, 너는 무슨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들 디테일하게 계획돼 있어야 되는 게 실행력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다라는 부분은 실행에 대한 기획을 디테일하게 하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고, 불광불급이다라는 부분들은 불광, 미치지 않으면이요. 불급,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또는 성공을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숏 프로젝트다라는 부분들을 네, 소주제로, 세컨드로 좀 잡아놨는데, 이 숏 프로젝트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숏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불광불급이다 라고 해서 실행할 때는 미쳐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미치는 기간이 길면요 진짜로 미쳐요. 네, 길면 미친다고요.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미쳐 있으면 정말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숏이다 라는 부분들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한 주제 또는 예를 들어서 한 실행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최대한 짧게 숏하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미쳐서 이르게 하세요 라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실행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실행력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것은 사실은 설명할 이유도 없겠죠. 실행만 사실은 잘해도 네, 상위 10%는 가요. 뭐 아시겠지만, 네, 그 실행력만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5% 3%까지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행력은 그만큼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2016년 말에 JLS다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도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아실 텐데, 정상어학원을 2016년 말에, 그래서 17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에 제가 인수를 했어요. 자, 인수를 하면서 그 정상어학원에 해당되는,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제가 지역은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정상어학원에 해당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지금 원래 한층이다라는 게, 지금 우리 건물이 그 연평, 그러니까 실면적으로 한 층이 57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한 층을 전부 다 썼던 상황이었다가 네, 반토막이 났던 상황이고,
800명까지 해당되는 인원이 최대치로 갔다가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명대 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여서 마찬가지였지만 건물주가 아닌 그냥 임대로 돌아갔을 때까지 하게 되면은 실제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한 2,000에서 2,500 정도가 나는 네, 매달 그 정도 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 6개월 정도가 있었을 때 BEP가 나왔고요. 보통 이제 3, 4개월 정도 이후에 BEP가 나왔고, 네, 그 뒤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있을 때는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학원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동안에 제가 했던 정상고학원에 했던 부분들은 딱 이 부분이에요. 당시에 우리 조직원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있었겠죠. 자, 그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학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네, 나중에 이제 그 교육팀장이 되시는 분인데, 아니 수학하시는 분이 영어 학원을 왜요?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너 뭐하러 왔니? 라는 부분들처럼 저한테는 들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학원 선생님으로서 온 게 아니고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온 네, 원장이자 대표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많이 다운돼 있었잖아요. 4분의 1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많이 다운돼 있는 그 부분, 그러면 다운돼 있는 건 학부모님들이며 학생이며 그 다음에 교직원들 다 그렇게 다운됐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붐업시켜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네,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그러면 학부모님들께 기존의 원장님 말고 저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시작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설명회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회. 그 설명회에 대한 목적은 원장이 바뀌었고 원장에 대한 비전은 이렇고 그 다음에 원장을 보게 하고 해야겠다. 왜냐면 앞에 영상이랑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학원의 출발은 누구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죠. 원장이죠. 그러니까 저를 알려야 되는 게 제일 1번이었어요. 그래서 설명회 준비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영어 쪽 이제 스태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년 동안 시도는 해봤는데 또는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보통 시도를 해보니까 한 분, 두 분밖에 안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 최근이 언제였냐? 2년 전. 그렇다 보니까 그 뒤로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설명을 안 하게 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한 4년 전부터 설명을 안 하게 됐대요. 왜 안 하게 됐냐라고 하게 되면은 각가지 이유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설명합시다. 자,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 합시다 등등등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문자를 한번 이제 재훈생들 어머님들한테 돌렸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정상화학원 같은 경우일 때는 이게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기존 퇴원생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못 받아요. 네. 왜냐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생들이랑 최근 한두 달 정도 해당되는 아이들 빼놓고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네,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네, 했는데, 신규생들을 사실은 신규 어머님들 오시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재원생 어머님들한테 재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을 잡는데 한 번에 해당되는 부분들 문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진행합시다 라고 해서 문자 발송을 했더니 첫날에 7, 8명 정도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틀이 지난 다음에도 그냥 쏘쏘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약률이 좀 저조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명칭을 좀 바꿔줍시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게 되면은, 네, 브런치 설명회로고요. 앞에 그 찾아가는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찾아가는 설명회, 아까 학원이 원장이다라는 부분들 안에 찾아가는 설명회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브런치 설명회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맛있게 보이는 부분들 가지고 사실 이제 브런치 설명회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일 때 특히나 이제 정상어학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네, 초등 어머님들이 많잖아요. 초등 어머님들이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지만은 일하지 않으시는 어머님들도 분명히 많아요. 자, 그래서 설명회를 네, 브런치 설명회로 바꿔놓고 이제 문자를 돌립니다 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1회가 마무리가 돼요. 마감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재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님들은
그리고 이제 제 요청을 할 때 저희가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께 한번 진행해 놓고 나서 2차나 3차를 계획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회 설명회 때 사실은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그 당시에 해당되는 부분들, 초등학교 고학년 쪽이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과 중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는 부분들로 설명회가 진행이 돼서 정말 뜨거운 네, 격려와 성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 2차, 3차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2차 안내, 3차 안내, 4차 안내를 날짜랑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에 해당되는 설명회 동안에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홀이 약 100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거의 한 370명 정도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이 다녀가셨고요. 그게 이 수학 런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 또 그 지역 내에서 충분한 반향을 일으켜주는 그 부분들로 진행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첫 회 때에 해당되는 첫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성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할 때는 되네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불광불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건 미친 정도까지는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한 사례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뒤로 이제 수학도 런칭을 하죠. 자, 수학 런칭을 하고 나서 저희가 또 지역사회에 좀 반향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지역에 어느 학교가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있으면은 아마도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고 나면서 제일 먼저 항상 해왔던 부분들은 뭐냐면,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지 수거하러 직접 학교로 갑니다. 진짜냐고요? 네, 진짜예요. 시험지 수거하러 직접 가요. 그러면 시험지 수거하러 가면 도망가는 놈들도 있고요. 네, 막 있는데, 도망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시험지를 수거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은 못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저희가 시험지 수거하러는 매번 꼭 갔어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네, 그 이듬해부터 진행했던 철칙 중에 하나가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시험 한번 본다, 또는 아까 그 설명회 한번 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게 숏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디테일하고 또 어떻게 네, 미치고 또 어떻게 이르게 하는 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력, 네, 이게 제 2법칙이에요. 실행은 가장 어려워요. 어찌 보면 또 쪽팔려요. 왜? 원장 입장에서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막 애들이랑 부딪히면서 시험지 받아가고, 너 잘했니 못했니, 뭐 몇 점을 받았니, 잘했네, 뭐 격려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육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고 되게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갈 때는 쪽팔려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쪽팔려 합니다. 네,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걸 그 다른 원장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걸 실행하시는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 미만이에요. 네, 대부분은요, 한두 번 하다가 선생님들이 쪽팔린대요, 안 한대요 라고 해서 네, 등등등이 있는데, 실행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뭘까요? 네,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인 실행. 그러면 이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속적인 실행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실행. 그런데 지속적인 실행이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에서 그치지 말라라는 부분이고, 아까 대신에 그건 프로젝트로 짧게 잘라가면서 해라라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실행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쪽팔립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뿌듯해요. 실행이 없는 사업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딱 5분만 고민하시고 원장실을 나가십시오. 학원에 붙이는 홍보 내용이든 공지 내용이든 문서 하나든 괜찮습니다. 네, 얼굴밖에 모르는 그 아이한테 네, 이름을 미리 알아놓고 또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 한번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실행이 원장님들의 1년 후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하나 약속합니다. 제가 이번 겨울부터 성공이 분들과 함께 공유할 특별한 1년 실행력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자, 그것에 대한 기획부터
실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실행 중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중간 결과 또는 최종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원장님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1년 프로젝트요 라는 부분이고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하는 시너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학원의 출발, 원장에 대한 색깔, 그리고 난 다음에 미스터 몬스터가 생각하는 학원 운영 제3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 실행력의 법칙이었어요 라는 부분들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지겠죠. 그러면 세 번째 법칙이 뭔지, 그 세 번째 법칙은 가시화의 법칙이에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